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탐정을 상상해 봅시다. 범인이 남기고 간 증거들과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증거들이 진실을 가르쳐줄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왜 피해자가 정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가는 좋은 질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번 시리즈를 통해 플라톤과 함께 정의가 무엇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정의에 대해 좋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국가론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플라톤이 실제로 정의에 대해서 무슨 주장을 했는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질문입니다. 그럼 국가론 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케팔로스, 플레마르코스, 그리고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론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강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가 가장 반박하기 어려운 도전이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2장에서는 처음 소크라테스와 함께 여행을 하던 글라우콘이 대화에 참여합니다. 글라우콘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는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보다 세련되게 바꾸어서 소크라테스에게 도전합니다. 글라우콘은 소크라테스에게 정의가 수단으로서 좋은지 아니면 목적으로서 좋은지 혹은 수단과 목적 둘 다로서 좋은지 대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의가 수단으로서 좋다는 것은 정의롭게 행동함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고 그 평판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처벌을 피하는 것부터 존경을 얻는 것까지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정의로운 것 자체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정의가 목적으로서 좋다는 것은 정의로움 그 자체가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글라우콘에 따르면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수단으로서만 좋습니다. 정의는 강자에게는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약자에게는 처벌을 피하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에게 하고 있는 도전은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그 자체로 좋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글라우콘은 기게스의 우화 반지를 예로 듭니다. 기게스의 우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투명하게 해주는 반지를 발견했는데 그 반지를 이용해 그 나라의 왕을 죽이고 왕비를 겁탈하여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절대로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판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정의로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기게스의 반지가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반지의 제왕인데요. 톨킨의 반지의 제왕은 이 기게스의 우화를 착안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구상하며 든 생각은 톨킨이 이 기게스의 우화를 그리고 플라톤의 주장을 매우 흥미롭게 뒤틀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따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글라우콘의 기게스의 우화를 통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욕망은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수단으로서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글라우콘의 도전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답변은 정의는 수단으로서도 그리고 목적으로서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우리는 국가론 후반부에 가야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시작이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룰 이상국가의 논의입니다. 오늘 국가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오늘 나온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정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탐정 꿈나무라면 훌륭한 탐정이 해결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할까요? 해당 사건의 범인이 누구였고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흥미롭지만 여러분을 좋은 탐정으로 만드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명탐정이 어떻게 사건을 접근했고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증거를 분석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사건의 결론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이 정의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플라톤이 어떻게 정의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주입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알기 급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을 배울 때도 플라톤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국가론을 잘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론의 진짜 주제는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 1장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일반적인 질문을 케팔로스와 폴레마르코스를 통해 관습과 법이 정의인가로, 트라시마코스를 통해 이상적인 정의는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글라우콘을 통해 정의가 수단으로서 좋은지 아니면 목적으로서 좋은지 라는 질문을 바꿉니다. 모두 정의에 대한 질문이지만 수사망을 좁히는 것과 같이 정의에 대해 점점 예리한 질문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대상에 대해 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철학의 본질이자 평범한 사고 능력과 탁월한 사고 능력 차이의 비결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을 통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상 국가에 대한 논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카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